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암투병으로 퇴임한 유상철 전 감독의 자리에 새 사령탑으로 임완섭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간신히 강등권을 벗어나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 시즌을 대비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태국과 경남 남해까지 전지훈련을 다녀와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조마조마한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을 버릴 수 있을지, 새로운 팀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2020년 인천 유나이티드의 변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손철민 축구 해설과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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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임완섭 감독이 새로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를 이끌었던 수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임완섭 감독이 인지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인데요. K리그2에서 수석 코치로 우승을 2번이나 이끈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안산 그리너스를 이끌면서 안산 그리너스가 K리그 전체 구단 중에 가장 좀 투자가 부족한 열악한 팀이었는데 이 팀을 이끌고 5위까지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제 만들었었는데 막판에 좀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인지도에 비해서 훨씬 더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인지도에 비해서 그런 지도력은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인천과는 좀 잘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냥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인천도 열악하다면 열악합니다. 물론 K리그2보다는 좀 좋긴 하지만 인천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또 혹은 지지난 시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실점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실점 당했을 때 모습도 엉망진창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비 밸런스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적임자 감독이 임완섭 감독입니다. 네, 새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그렇다면 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현재는 감독에 대한 좀 걱정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믿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팀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고는 있으나 팬들의 걱정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그 선수들을 좀 걱정하는 거지 감독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유상철 전 감독이 적극 추천을 했다고 해요. 유상철 감독과는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하신 거예요? 예, 임완섭 감독이 이제 2살 형이에요. 네. 예, 그런데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현역 시절부터 이제 함께했던 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시티즌에 이제 유상철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성인 무대의 코치로 임완섭 감독을 데뷔시켜준 사람이 또 유상철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전 시티즌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었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해에서 전지훈련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 얼마 전에 유상철 감독이 남해까지 직접 내려가서 임완섭 감독을 또 격려를 했고, 하룻밤을 묵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완섭 감독과 유상철 감독이 인천 축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임완섭 감독보다는 유상철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임완섭 감독이 유상철 감독한테 이 팀을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수는 어떠냐라고 이제 좀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 진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친한 네, 사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암투병 소식으로 모든 팬들을 좀 놀라게 했었는데 그리고 결국 퇴임을 해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의 소식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남해에 한 번 또 내려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조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결과가 좋으면 이제 대전 시티즌과의 마지막 연습 경기 때는 한 번 더 훈련장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열심히 항암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한 만큼 기대가 큰데 이 새 시즌을 맞아서 인천이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좀 했죠.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좀 팀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선수 영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 선수 4명을 다 지켜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김현수 선수를 영입했고 문지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좀 추구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완섭 감독이 부임하기 전인 이제 1차 태국 전지훈련 당시에도 이제 임중용 코치를 비롯한 이 코치진들이 3백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실점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 임완섭 감독도 내가 좀 팀에 늦게 합류를 해서
이 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예. 지금 쓰고 있는 3백에서 내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안정적인 수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영입은 굉장히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영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항상 이 선수들의 땜질식 개편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 특히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해서 국내 선수들도 일단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계속해서 한 3, 40명이 물갈이가 되던 인천의 모습이 아니라 주축 선수들을 남겨놓고 그다음에 땜빵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족한 부분의 선수를 알짜 영입을 했던 느낌이 좀 크기 때문에 안정감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밸런스를 잡는 거는 이만석 감독인데 이만석 감독이 2차 전지훈련 때 왔거든요. 예. 그러나 이만석 감독이 이제 저희가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칭찬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신조대로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꾸려놓은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야지 내가 한 번에 바꾸진 않을 거다. 선수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예. 코칭 스태프들과 미팅을 해서 내가 인천을 완성하는데 조력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감독이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러면 일단 코칭 스태프들은 든든하고 네. 선수들도 감독이 어디 굴림을 해서 세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용조용 이렇게 선수들하고 미팅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아마 선수들이 동기유발이 뭐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잘해라고 세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의 지금 이만석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 영입적인 측면을 지금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좋은 영입입니다. 아주 대거 영입 잘했습니다 했다가 완전 뚜껑을 열었을 땐 망할 지경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선수 영입보다는 이제 그 선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 팬들이 좀 이렇게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인천은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정감 있는 안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도 이번 시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측면 강화를 중심에 두고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고 했는데 좀 기대를 거는 선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 지난 시즌부터 김현애 기자님하고 하면서 예. 제가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면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선수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지환 선수가 좀 밉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장신의 수비수인데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공안 차고 얼굴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거기다가 최종 센터백도 맡을 수 있는데 그 앞선에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네. 신이 다 줬어요. 굉장히 밉습니다. 이 선수가 2020 시즌에 제가 가장 밉게 보는 그런 선수입니다. 잘생겨서 미워하시는 거. 아주 미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뭐 새로 영입된 선수도 있지만 저 송시우 선수한테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상주 상무에 입대를 했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복귀를 했거든요. 이만석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무고사가 많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무고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무고사와 함께 맞는 조합을 찾고 있는데 그거는 케인대가 될 수도 있고 송시우가 될 수도 있고 김호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시우 선수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팀에 복귀했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올 겨울에 근데 태국으로 이제 전지 훈련을 다녀왔잖아요. 네. 함께 가신 걸로 아는데 김 기자 보시기에는 팀의 기량 좀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늘 인천 유나이티드는 변화가 많은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변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 선수를 4명이나 지켜냈다라는 거는 K리그에서 지금 22개 팀 중에 그 인천이 유일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만석 감독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하고 방을 같이 쓴대요. 그래서 이거 코치가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놨구나라고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수들이 스스로 우리는 외국인 선수와 방을 함께 쓰겠다, 우리 함께 어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변화가 최대한 적고 그런 가운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전지 훈련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지 훈련을 제가 그 태국도 취재를 갔고 그다음에 남해도 취재를 갔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제 1차 전지 훈련이었는데 케인대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따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케인대 선수가 좀 굉장히 좀 열심히 뛰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남해 전지 훈련에서는
이 이만석 감독이 케인대와 무고사 투톱 조합을 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난 시즌에 이게 유상철 감독도 하다가 실패를 한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걸 보고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전지 훈련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임중용 코치가 기존의 포백 대신 쓰리백을 전술을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변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전술 그 숫자 노름으로만 놓고 보면 인천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처럼 이게 어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팀에서는 조직력으로 11명이 같이 뛰어야 되는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쓰리백인데 근데 이게 자칫 인천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과 다르게 지금 현대 축구에서 쓰리백은 굉장히 센스가 좀 좋아야 돼요. 선수들이 체력, 센스, 축구 지능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인천 선수들을 봐온 바로는 세 개 다 잘 안 되거든요. 자칫 크게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처럼 뒷공간이 좀 많이 내주고 그 다음에 뒷걸음치는 걸음이 느린 팀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카운터 택을 맞으면 이론상 가장 어려운 포메이션이 이 쓰리백이거든요. 네. 인천은 이거를 지금 하려는 이유가 계속해서 실점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점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실점을 하는 장면에서도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을 이만수 감독이 오기 전부터 유상철 감독도 임중영 수석 코치도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 지지 않는 축구, 실점을 덜하는 축구를 하면 인천에 조금 안정감을 꾀할 수 있다. 순위의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난 시즌 말미부터 준비됐고 시즌이 끝나고 영입된 선수들이 전부 거기에 맞는 선수들이에요. 예. 물론 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긴 하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은 시즌이 3월에 개막되지만 8월에 시즌이 개막되는 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3월부터 8월까지 네. 내내 지다가 네네. 8월부터 조금씩 이깁니다. 예. 이런 걸 놓고 보면 7, 8월 정도 되면 물론 처음에 이만석 감독은 3월부터 좀 안정감을 꾀야 된다고 하나 어려움 속에서 밸런스를 계속 잡다 보면 8월부터는 아마 굉장히 단단한 네. 인천의 짠물 수비가 완성이 되는 좀 기대가 되는 인천이 올 시즌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인천의 짠물 수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수비에 치중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리기도 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해는 더욱더 오히려 가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케인대와 무거사가 투톱을 쓰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둘의 수비 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조화롭게 쓰리백이 안정적으로 수비력을 좀 갖추다 보면 두 선수가 내려와서 1선부터 수비력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 두 선수들이 정점에서 슈팅을 날려줘야 될 때 네.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골이 좀 덜할 수는 있으나 크게 봐야 됩니다. 한 경기 재미없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수가 적을 수 있으나 인천의 쓰리백이 완성되면 실점도 적을 겁니다. 그 얘기는 지는 경기가 덜하고 비기는 경기가 많아지고 예. 비기는 경기가 많아지다 보면 그 안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니다 2020년 재미없을 수는 있으나 팬들이 편안하게 경기 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기에 올해 좀 어땠으면 하세요? 올해 재미없어도 됩니다. 재미없어도 되고 아주 루즈해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 12승은 그 이만석 감독이 목표했던 승점 50점. 네. 그러려면 12승이 기틀이 돼야 되거든요. 12승과 승점 50점. 굉장히 근접치에 갈 것 같아요. 이런 정확한 목표치를 했던 감독이 장효령 감독 빼고는 아직 못 봤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뭐 상위 스플릿을 봐야죠. 네. 높은 곳을 봐야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예전에 장효령 감독은 이랬습니다. 전반기 7승 6무 8패 혹은 후반기 6승 7무 5패 이렇게 숫자를 정해놨어요. 이만석 감독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점 50점. 목표가 뚜렷합니다. 네. 가장 근소치할 수 있는 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저는 목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 좀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하세요? 저도 일단 손철민 해설위원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만석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재밌는 축구가 아니라 네. 우리는 어떻게든 실리적으로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 우리는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끈적끈적한 원래 인천 유나이티드의 색깔을 바탕으로 네. 이만석 감독의 탄탄한 수비가 좀 결합되는 축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만석 감독이 지난 시즌에 안산 그리너스를 이끌고 FC 안양 원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FC 안양의 그 홈 개막전이어서 정말 많은 관중이 모였는데 그날
수비만 하다가 0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예. 근데 그 경기 전에 이야기한 게 나는 오늘 수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수비를 작정하고 하면 아무 팀, 그러니까 쉽게 다른 팀들이 이제 뚫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조직력을 갖춰놓고 있었는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도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기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주 같은 경우에도 선수층에 좀 변화가 많나요? 일단 뭐 상주는 군 특성상 네. 군팀이란 특성상 물갈이가 굉장히 시즌 중반에도 되고 초반에도 많이 되는데 이번에도 정말 잘 됐어요. 국가대표 문선민이 인천이 배출한 문선민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자대 배치가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네네. 그래도 지금 아마 김태형 감독은 1순위로 우리 문선민은 아니죠. 상주의 문선민을 내보낼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상주의 좋은 이런 스쿼드 아직 시즌 초기 때문에 발이 완전히 맞을 수 없습니다. 네네. 또 우리 정동윤이 네. 문선민을 잘하고 있거든요. 잘 막아줄 것이라고 보고 정동윤이 문선민을 꽁꽁 아주 막아놓으면 케인대가 스페이스를 벌려서 어떻게 몸으로 좀 떨궈주면 무고사가 피니쉬를 져주는 이런 그림으로 상주를 좀 쉽게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네요.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해를 봐도 상주 상무가 이 실력이 만만치 않아요. 인천 어떤 좀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 아까 말한 뭐 3백 밸런스가 분명히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주가 더 발빠른 문선민을 내세워서 인천을 공략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 3백으로 쓰긴 했지만 그건 시작할 때 3백이지 선수들이 중간에 위기의식 놓치면 한 3명 더 내려오면 6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명이 다 이 수비 라인을 조율하다 보면 네. 분명히 상주도 내려앉은 팀에게는 약점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그렇게 좀 상주를 좀 꽁꽁 가다 놓은 뒤에 네. 일단은 일단은 어렵겠지만 그 성굵은 축구 좀 비하하면 뻥축구를 좀 하더라도 케인대에게 맞춰서 무고사에게 세컨볼을 내주는 예. 요런 단순한 전술이 상주같이 막 몰아붙이는 팀에는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답답하지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전술도 이번 상주전에서 좀 나올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인천 이번 홈 개막전 전략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케인대가 지난 시즌에 딱 한 골을 넣었는데 이제 멋있게 넣었잖아요. 그 골이 바로 상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케인대 선수는 상주에 이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끈끈하게 이제 그 조직력으로 싸워야 되겠죠. 상주가 뭐 개인 기량은 뛰어난 팀이지만 아직 그 조직력이 맞춰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문선민 선수라던가 권경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팀에 들어가긴 했지만 함께 훈련을 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상주 상무 선수들이 중국에 잠시 다녀와서 네. 지금 격리 조치가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병 선수들이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계속 이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아직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인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주 상무의 경우에도 지금 발을 맞춰가는 단계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첫 경기 몇 대 몇 예상하세요? 네, 스코어는 늘 잘 안 맞는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이만석 감독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감안해 본다면 1대0 승리 예상을 1대0 해보겠습니다. 승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스코어? 그러면 저도 승리는 승리인데 그러면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저는 2대1 승리를 봅니다. 한 골은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도 3백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 골은 내주긴 하나 상주의 보다 조직력이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케인대와 무고사 특히 이 무고사는 지금 벌써 3년차 공격수로서 K리그에서 뭐 대표 공격수니까 케인대 한 골, 무고사 한 골 해서 2대1로 저는 스코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2대1 말씀하셨습니다. 스코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스코어를 어떻게? 저는 이긴다에. 이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변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